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제가 어제 정률성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 사소하지만 오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제가 봐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흥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률성의 부인, 즉 배우자는 중국 여인 딩쉐숭이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정설송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사망했고 194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을래의 양녀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식으로 호적에 올린 양녀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주을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년에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를 지냈고 1982년에는 주 덴마크 중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고위 외교관을 지낸 거입니다. 그 밑에 이제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왼쪽 사진이 좀 더 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먼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것은 해방 후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률성이 입은 군복이, 이건 중국 군복이 아니라 인민군 군복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1950년까지 북한에 있을 적에 아마 부부 사진을 찍은 것 같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 사진보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귀환한 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딸입니다. 1943년생 정소재, 중국 발음으로는 아마 정샤오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률성의 친척들이 광주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소재가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중 먼 친척 중에 하나인 우리 국회의원과 환담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이 국회의원과 환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추서 신청자는 아들이 아니라 이 딸인 정소재, 즉 정샤오티인 것 같습니다. 인민군으로 서울에 내려와 있던 정률성이 갑자기 1950년 9월에 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그 배경이 이제 궁금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부인인 딩쉐숭은 정률성과 같이 북한에 나와 있을 적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외교관이면서 평양 주재 신화통신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신화통신사는 일종의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별로 좋지 않게 봤겠죠. 그래서 딩쉐숭이 안 되겠다, 자기 남편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해서 주울라한테 부탁해 가지고 돌아갔다 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률성이 인민군 협주단 단장을 하면서 거기 소프라노 한정금과 연분이 나서, 그러니까 딩쉐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다시 중국으로 귀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선족으로 6.25 전쟁에 조선의용군으로 참전한 김학철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5년에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률성이 다녔다는 전남 화순의 능주초등학교에 큰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률성은 1928년에 광주에 있는 숭일학교, 이게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1937년에 폐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숭일학교는 이제 미국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사참배를 거부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1937년에 숭일학교를 폐교시켜 버렸고, 해방된 후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다시 개교를 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933년에 이 신흥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이 신흥학교는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현재 아직도 전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왜 졸업한 학교에서는 초상화를 안 걸고 또 5년이나 다닌 전주 신흥학교에서는 정률성 초상화를 왜 안 걸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잠깐 다닌 전남 화순의 능주초등학교에서만 이렇게 초상화를 걸었을까? 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률성은 1945년서부터 1950년까지 북한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이는 것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건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상장: 보안인대부 입대부 정률성. 우 동지는 확고한 민주사상과 애국적 열성으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에 헌신 참가하여 책임있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표창함. 1948년 2월 8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1948년 2월 8일이면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아니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김일성이 이제 상장을 줬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상장 위에 나와 있듯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북한은 국기를 태극기를 같이 썼습니다. 참 이게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누가 가짜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국 자료에서 아마 딸이나 부인이 공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췌해낸 자료입니다. 이거 말고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사망한 정률성은 중국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그 베이징 팔보산 혁명공묘, 그러니까 공동묘지라는 뜻이죠.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현충원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은 그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서 중국의 국립묘지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아주 커다랗게 잘 꾸며져 있죠. 마지막으로 북한은 정률성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최근에 그 유튜브 금수산 TV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금수산 TV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TV입니다. 요 한 장면만 먼저 보시면은 왼쪽 말 탄 사람이 정률성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여성이 딩쉐숭입니다. 이 영화는 주로 연안에서 정률성과 딩쉐숭이 교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혁명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좋은 노래들을 몇 곡 골라주세요. 어떤 노래들이 좋소? 여성대대가 대열 합창하기 좋은 행진곡으로요. 그러지요. 언제 가져다 줄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